유일하게 중국이 못 만드는 게 반도체야. 돈을 그렇게 때려 박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 0%. 근데 결국엔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이 가격에서라도 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팔 거냐. 만약에 저한테 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도 살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는 몇 년간 바람의 방향은 위로 봅니다. 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종목은 잘 골라보시면 오늘 주제는 바로 염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입니다. 자, 차장님 현재 오늘 날짜가 11월 27일. 지금 주가가 저희가 지금 보름 전에 만나 뵀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삼성전자 최고가 가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가 6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7만 원 돌파 여부를 야. 또 앞두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와. 그리고 여기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네. 저기 월봉 같은데 네. 저런 불기둥을 정말 저는 몇 년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 달 기준으로 지금 아마 그 코스피가 네. 지금 이번 달에 16%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있죠. 예전에 IT 버블. 그때 이후로 가장 월간 상승률은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엄청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20년 만에 최대 상승인데 네.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저도 이게 뭐 기대도 되는데 네. 또 언제 빠질지도 모르니까 아. 마음 한편으로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진짜 상상 예, 이상.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예. 지금 현재 이제 첫 번째 코너가 이제 시장 리뷰 네.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네. 그 전에 또 차장님에게 또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다고. 네, 요 책 미스터 마켓 2021이죠? 예, 2021입니다. 뭐 네.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이제 네. 저희 사실 제가 이제 3프로 팀이 나가면서 거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 4분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같이 좀 약간 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각자 한 분은 이제 펀드 매니저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또 PB,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업종 있죠. 좋아질 만한 네. 업종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야. 적어 드렸는데 한번 올해 좀 정리하시고 또 내년도 한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으신 네.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공동 저자가 보니까 네.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김효진 KB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팀장, 네. 이다솔 메리츠 증권 차장,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염승한 EBS 투자증권 차장 5명 공동 저자. 네, 공동저자. 그래서 많이 좀 읽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앞광고 뒷광고도 아니고 이제 염차장 광고.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네. 이제 차장님 또 신간 출간하셨고 또 김작가 TV 또 고정 게스트잖아요. 네. 이 책 이제 제대로 광고 한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차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책 한 거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요 책 얼마죠? 17,000원인데 보통 할인하면 15,000원 정도면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17,000원. 네. 책 두께 치고 조금 비싸긴 하네요. 네. 책 요즘 두께 한 15,000원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17,000원 사실 뭐 우리가 밥 한두 끼 한두 끼. 네, 먹을 정도고 술 한 잔 값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 자산을 좀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네. 있는 책 미스터 마켓 2021 저자 염승한 차장님의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시장 리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지난달 말만 해도 진짜 네. 너무나 암울했죠. 네. 10월 말 마지막 날만 해도 뭐 증시가 완전 망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10월 30일 날 마지막 날 이후로 11월 들어와서는 사실 조정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지금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좀 부진했던 그 코스닥까지도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 이거예요. 네. 처음에는 갈 때는 주도주 위주로 막 쏠려요. 네. 몇몇 종목만 쫙 가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주도주가 좀 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번져버립니다. 다른 쪽으로. 이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한쪽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다 골고루 퍼지는데 아마 오늘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제일 강한 게 반도체하고 네. 2차 전지 그 LG화학 있죠. 이 종목을 사실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삼성전자하고 LG화학만 주식이냐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그냥 다 물량을 싹 걷어갔는데 네. 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 주변주까지도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폭을 좀 늘려가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우리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뭐 2차 전지 좋은 건 아셨겠지만 약간 사람들이 반도체는 다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주가가 되게 안 갔었어요. 반도체가 사실 올해 그렇죠. 되게 부진해요. 삼성전자도 사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다른 종목 생각하면 별로 오른 건 없어요. 올해 그렇죠. 연초 대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전자에 대해서 확신도 갖고 있고 가겠지. 그런데 너무 안 가니까 많은 분들이 던져버렸거든요. 사실 6만 원 초반에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버렸어요. 사실 매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현재 69,500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정말 못 갔던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 지금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스마트폰 부품까지 이게 온기가 번지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바이오도 셀트리온 아시죠? 네. 셀트리온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 뭐 조만간 뭐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의 바이오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은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증시는 정말 뭐 어느 때보다 좀 뜨거웠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어차피 12월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12월에 좀 이제 약간 좀 변수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일단 12월 10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항상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그 선물 만기일이죠. 그래서 그때 아마 이렇게 증시가 보통 너무 좋으면 네. 만기일 전후로 해서 되게 좀 많이 흔들려요. 이게 지수가 좀 부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잖아요. 네. 백신 나오면 약간 좀 걱정되는 게 12월 10일인가요? 아마 제가 날짜는 저 기억 안 나는데 네.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 승인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아마 12월 1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때쯤에 이제 만약에 백신 승인이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호재 팔자. 약간 이제 이런 심리 있죠. 이게 너무 좋은 뉴스 나오니까 주식시장은 좀 미리 올랐겠다. 그래서 약간은 좀 매도하려는 심리가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음 달 10일 맞네요. 예, 10일. 예, 그때 아마 FDA에서 아마 승인이 날 거예요. 네, 배송시장. 예. 여기 보니까 지금 기사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네요. 예, 맞네요. 12월 10일. 10일 예정에 FDA 회의. 예. 그때 아마 이제 최종 결론이 나거든요. 네. 그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백신 보급 들어갑니다. 미국부터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백신과의 전쟁을 펼쳤는데 그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하고 네.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면 뭔가 이제 큰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12월 10일 날 전후로 그때 또 옵션 만기니까 선물 옵션 공개를 그때 한번 뭔가 좀 약간 증시가 좀 위아래로 흔들거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사실은 10억에서 3억으로 가려고 했다가 네. 다시 10억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지킨 게 약간 유튜브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영상들이 너무- 여론을 되게 만들어낸 게 좀 있는 거야. 맞아요. 사실. 옛날 같으면 그런 여론몰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러든가 내가 봤을 때 말든가.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가 유튜버들의 그런 재테크 채널의 그런 네. 영상들이 합쳐지면서 사실 그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그때 3억 원으로 이제 낮춰주기로 사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유튜버들에서 이제 그 청와대 청원, 맞아. 청원해라 막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20만 명 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20만 명 넘으면 무조건 답변해야 되거든요. 답변해야죠. 근데 답변을 미뤘어요, 솔직히. 사실 한 번 미뤘어요. 이 날... 막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엔 연기시킨 다음에 이제 답변이 나온 건 네. 자,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네. 좀 올랐죠. 네, 이제 불확실성 제거되니까. 근데 어쨌든 10억 원도 대주주는 대주주입니다. 약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물량이 나올 우리가 수 그걸 있다. 관광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 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호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 언제는 또 악재라고 했다가,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사실은 다들 불안불안했던 게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가 불복할 것 같고, 그렇죠. 불복하면 옛날에 엘고 부통령이 그 예전에 부시 대통령 됐을 때 한번 불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 증시가 한 달 내내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불복하면 또 이거 짜증날 것 같은데 장이 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불복을 해도 호재로 보고
제가 11월 4일날 기억하는 게 이게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이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뭐든 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뭐 백신이 나와도 좋고 코로나19가 그 확진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악재잖아요, 사실은. 코로나19 이렇게 확진자 늘어나니까 연준이 돈 더 풀겠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다 주식시장 올라가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11월 달에 이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나오니까 네. 저도 약간 좀 겁은 나더라고요. 이게 이래도 되나, 솔직히? 약간 쉬어가는 게 전 좀 더, 왜냐면 저는 너무 급하게 오버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또 위에서 되돌림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너무 급나가면 또 되돌림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만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11월에 이렇게 급등하려면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쵸.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상승은 맞다고 봤는데 저는 11월에 한 2,400? 450 봤거든요. 거기서 한 200포인트가 더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랠리가 나온 건데 반대급부로 12월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에 쉬어간다고 해서 네. 뭐 주식시장이 여기서 갑자기 또 5%, 6% 빠진다 이게 아니라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횡보장이 예상이 돼요. 약간 숨고르기.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뽑아버리는 장은요. 네. 진짜 대형주, 삼성전자 갖고 계시잖아요. 아, 네, 우선주 우선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런 거 갖고 계신 분은 기분 좋은데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은 솔직히 소외받아요. 아. 왜냐면 이렇게 대형주 가는 장은 네. 지수는 좋은데 내 건 안 가요. 중소형주 완전히 왕따 당해요. 아, 근데 사실 중소형주분들은 네. 그 코로나로 바닥쳤을 때 100%, 200%씩 갔잖아요. 삼성전자 별로 근데 못 갔어. 그런 분도 계시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 중소형주 안 가니까 좀 네.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가는 거는 알겠는데 네. 난 최근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중소형주 막 이것저것 골라서 하신 분들은 이게 수급의 온기가 그쪽으로 안 번지니까 답답하셨는데 오히려 12월 되면 그런 것들이 갈 수가 있어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좀 쉴 때 네. 지수는 그럼 좀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 빠질 때 오히려 좀 못 오른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하기엔 더 좋은 환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은 약간 쉬지만 네.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은 게 펼쳐지니까 여러분들이 12월 장에도 뭐 적극적으로 뭐 안 간 종목 안 갔다고 여러분이 팔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 좀 쉴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달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냥 팔아버려요. 빠질 것 같으니까. 제발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의 12월 조정으로 보지만 네. 그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주를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밑에서 사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네. 안 팔고 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 15% 정도 수익 났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생각이 이러다가 10% 안쪽으로 수익률 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때 파시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다 못 사. 영원히 못 삽니다. 만약에 8만 원 가잖아요. 영원히 못 사요. 못 사. 저는 반대로 만약에 12월에 염승환 차장이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빠질지 안 빠질지.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좀 조정받고 코스피도 좀 12월에 사실 좀 빠졌어요. 예를 들면 그때 저는 솔직히 더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매도하려는 조정이 아니라 나는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르거든요. 좀 비중은 더 늘려볼까? 이런 조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팔려는 조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순간 시장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장 못 간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전 그게 아니거든요. 잠깐의 조정 후에 저는 연초에 또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도주들 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월에 빠질 때 제발 팔지 마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욕 먹더라도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삼성전자, 뭐 LG화학 대표주들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현대차, 기아차 네. 흔히 말하는 큰 것들 뭐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팔지 마시고 네. 오히려 흔들린다. 그러면 좀 비중을 확대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안 간 거 있잖아요. 지금 뭐가 생기냐면 안 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급해져요. 막 옆에 대형주 날아다니는데 옮겨가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12월에 한 번씩 기회 주거든요. 차라리 12월에 한 번씩 중소형주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할 때 그때 조금 옮겨가세요. 약간 올라갔을 때 줄여서 뭐 네. 전자를 갈아타. 그게 좋지. 굳이 안 간 거를 여기서 뭐 정리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안 가는 종목도 딱 이 부류가 딱 두 가지예요. 네. 지금 계속 그동안 몇 달 동안 안 갔던 업종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완전 왕따, 그냥 쩔어 있는 업종들이 있죠. 근데 그런 업종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사실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 차트 보셨어요? 현대미포조선? 한번 볼까요? 이번 달에 거의 한 50% 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0월 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차트 보는 네. 게 익숙치 않아서 지금 현대미포 한번 찍어보세요. 네, 현대미포조선. 네. 자, 보이세요? 뭐예요, 이거 갑자기 이거? 뭐예요, 이 봉화? 이번 달에 몇 프로 갔죠? 제가 알기로 한 50% 넘은 것 같은데 와, 지난달만 해도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근데 이번 달 고점이 77%까지 갔네요. 수익률이. 와, 최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완전히 지금 아직도 쩔어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10월 같은. 아,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현대미포조선처럼 저렇게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한 번에 어떤 급바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갔던 종목을 팔지 마시고 다만 최근에 소외받고 있는 것 중에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졌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특히 코로나 수혜주들 있죠. 네. 소외주인데 백신 나오면 좀 별 볼 일 없어질 만한 그런 섹터들은 최근에 좀 비리비리한데 물론 이제 요즘에 확진자 늘어나서 약간 반등은 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안 간다고 난 이거 무조건 들고 가면 언젠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 네. 계속 한 몇 달간 안 갔던 종목들은 조금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대신에 최근 몇 달간 잘 갔다가 뭐 백신 나온다고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거나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건 정말 좀 몇 달간 계속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좀 더 잘 구분하셔가지고 제가 왜 명확하게 그 업종은 아마 무슨 업종인지 아실 거예요. 얘기 안 해도. 근데 얘기 안 하냐면 싫어하세요. 염소연 차주 또 나와가지고 나 주주인데 저런 종목도 그 종목 안 간다고 얘기했다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좀 그거는 본인도 아실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실 텐데 네. 직접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염 차장님이 시장 리뷰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네. 거 몇 가지는 좀 질문드리면 첫 번째가 그 조선업 네. 이제 끝물이다. 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뭐죠? 일단 너무 안 갔으니까요. 가격 너무 매력이 안 있었고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현대상선 아시죠? HMM. 네. 그 기업이 주가가 2,000원짜리가 네. 한 7배 갔더라고요. 주가가 몇 달 만에. 아니 그 HMM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NM? M자 두 개. MM. 예. 아, 요거군요. 이게 원래 이제 현대상선이 바뀐 건데 네. 이렇게 보면 한번 일봉으로 한번 바꿨어요. 일봉.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보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 5배가 올랐네. 거의 5-6배 올랐는데. 야, 이거 뭐 작은 회사인가요? 아니 현대상선 그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컨테이너선. 이야. 근데 왜 이렇게 올랐냐면 네. 배가 없대요, 배가. 이 가전제품이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가전제품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늘었는데 이제 배로 이런 걸 운송을 해야 되는데 네. 컨테이너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HMM은 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확보해 놓은 게.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임지수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역대 최고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래서 주가 날아가는데 결론은 뭐냐? 배가 없으니까 배에 이제 발주하게 생겼다. 그럼 컨테이너선 발주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로 발주가 나온 거예요. 그 어떤 회사는 이제 이름까지 기억 안 나는데 대우조선이 형했나? 컨테이너선 올해 거의 처음으로 아마 수주 따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얼마 전에 따냈다고 들었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LNG선. 아. LNG선 이제 저기 그 북극 지방 있죠. 네. 얼음 깨고 가는 그 쉐빙선이라 그러는데 그쵸. 그거 따냈고 아마 대우조선일 거예요. 아. 대우조선이 컨테이너선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선박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 배가 없으니까 드디어 해운사들이 배를 발주하는구나.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대우조선 향도 많이 올랐네. 네, 올랐고.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약간 중저가형이라 그러나 좀 네.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경기에 되게 민감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수혜를 아마 현대미포조선이 받을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아무튼 선박이 없는 거 요거 하나랑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국제유가. 국제유가.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에 되게 민감해요. 어. 예, 왜냐면 이제 옛날에 해양 플랜트 수주를 많이 했는데 유가 올라가면 잘하면 또 해양 플랜트 수주 나오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근데 현실성은 아직 없는 게 발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그 네 번째가 LNG선.
그 IMO 202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제 이제 그 환경이 지금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 같은 경우 연료에 황이 많이 들어가요. 벙커시유가 맞아요. 들어가니까 되게 그 유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좀 규제를 하자. 2020년부터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황 함량이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 뭐 혹시 정확히 아시면 데이터 적으시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황 함량을 그게 아마 3.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낮추는 거예요. 뭐 1% 이하인가 0.5%로. 그러니까 황 함량을 되게 줄이는 그 규제를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운 선사들의 그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전략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저유황유. 기름 중에 황이 적게 들어간 기름이 있어요. 그걸 쓰거나 아니면 이제 스크러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네. 이 황을 배출을 하는데 그걸 이제 걸러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아마 스크러블일 거예요. 그거를 달면은 이제 황을 적게 배출하는 거죠. 걸러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랑 아예 이제 이 배에다가 천연가스 있잖아요. LNG.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원료가 되는 그런 친환경 선박이 또 따로 있어요. LNG 추진선이라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LNG 추진선은 너무 비싸요. 이거 새로 또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운사 입장에선 이거 또 배 발주하면 2년이나 걸리는데 언제 이거 해? 어려운 거고 스크러블을 이제 만약에 설치를 하면 이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당장 설치하면 좋긴 하죠. 근데 돈도 좀 많이 들고 가장 편리한 건 그냥 연료유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렇죠. 저유황유로. 근데 저유황유가 작년만 해도요 되게 비쌌어요. 금액이 엄청 비쌌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이 저유황유 가격도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운 선사들이 저유황유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조선업체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연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배를 수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조선주들 되게 기대했던 게 IMO 2020 시작되니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그 선박으로 바꿔주겠지. 그래서 LNG 추진선으로 바꿀 걸 다 기대했어요. 왜냐 LNG 추진선은 한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선박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 많이 가겠지. 이게 시나리오인데 완전히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못 갔던 거예요. 수주가 안 나오니까. 근데 유가까지 떨어지니까 저유황유 써버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유가는 좀 최근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고 지금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되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관심이 없었지만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가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런 선박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다. LNG 추진선으로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내년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네. 자동차의 전기차로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글로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앞으로 방법은 제일 좋은데 주저하는 게 당장 돈 들어가니까. 당장 돈 들어가고 또 2년 후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선박 만드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뜻 못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은 뭔가 모멘텀이 생겼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항상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중국도 이제 점점 따라와요. LNG선도 만들잖아요. 물론 기술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납기일도 못 지킬 정도로 아직은 한국에 밀리지만 아니 뭐 돈 투입해서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오겠죠. 유일하게 중국이 못 만드는 게 반도체야. 돈을 그렇게 때려 박았는데 2013년부터 170조 원을 투입을 했대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인데? 0%. 0%요? 0%. 0.00 뭐 이런 건가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스마트폰 이런 들어가는 반도체다.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쓰잖아요. 근데 저기 밥솥 있죠. 전자계산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거는 중국 걸로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반도체 못 만든대요. 왜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반도체를 딱 오늘 딱 반도체 이제 공정을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얼마 후에 나오는지 아세요? 완제품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반도체 딱 오늘 시작을 했어요. 공정 투입 처음 실리콘을 딱
이게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3개월도 긴 거예요. 근데 LCD는 얼마인지 아세요? LCD 그 패널 있죠. 네. 그거는 3일에서 5일. 그만큼 반도체가 어렵네. LED는 그냥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LED 중국이 다 먹었죠. LCD 디스플레이 잘하다가 중국이 지금 다 먹었죠. 근데 반도체는 안 돼요. 반도체는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 걸리니까 기술력이 차이가 있군요.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그러면 더 앞서가요. 그래서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조선도 사실은 물론 우리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건 뭐 그건 인정은 해주는데 자 보세요. 뭐 점점 배들이 LNG선까지 지금 중국이 할 정도로 엄청 쫓아왔어요. 그럼 LNG 추진선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내년 내후년까지는 저도 조선주 나쁘긴 안 보는데 뒤에 중국이 이게 무섭게 추격해버리면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너무 중장기 투자보다는 사이클.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개는 과점이에요. 더 이상 누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장기 투자 삼성전자 할 수가 있는데 네. 조선주는 그런 중국이라는 좀 위협 요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리스크를 체크하시면서 조선주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까지 나쁘지 않지만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작가TV와 염차장이 함께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이슈로 더욱 어려웠던 주식시장. 올 한 해 이슈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2021년에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염승환 차장이 2020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이벤트 코드에 반드시 염차장을 입력하신 후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야 요약집이 발송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염불리 염차장의 주식 트렌드 요약집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유동성 자금이랑 뭐 주식 계좌 그 예탁금 네네. 계좌 얘기가 있던데 보니까 이 시장 정보에서 시장 투자자 네, 저 맨 밑에 증시 자금 동향. 증시 자금 네. 동향 여기 들어가면 지금 예탁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61조 나와 있습니다. 61조. 보시면 예, 여기 이 녹색선. 녹색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고객 예탁금이 이거 조금 그 기간을 길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이게 원래 예전에 그 고객 예탁금이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7월 달인데 네. 올해 초만 해도 20조 원대였어요. 예탁금이. 20조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네. 지금 이제 여기 한번 9월 달 보시면 네. 이게 63조 찍은 적이 있어요. 이때 카카오 게임즈 청약할 때예요. 어. 카겜. 그때는 이제 그 청약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뚫어버렸죠. 역대 최고치 들어왔는데 이때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청약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약하고 나서 돈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야.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갈 곳 잃은 돈이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선 100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옛날과 대비해보면 100조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제 막고,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거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자금들이 네. 더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 뭐 정부에서도 내심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주식 쪽으로 들어오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금 계좌, 지금 뭐 은행 넣어놔봐야 0.5% 정도 되나요, 금리가? 네. 워낙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 예탁금 60조 넘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지금 61조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61조고 61조인데 역대 거의 뭐 다른 투자자분이 이런 얘기 하시던데 네. 시장 이제 유동성 자금이 지금 보면 네. 제가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 들었는 게 보니까 시중에 지금 유동성 자금이 3천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면 26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의 통화량이 3,053조다. 네. 전월보다 35조 늘었다는 거죠. 지금 또 더 늘었겠죠? 네. 네, 그런 자금 중에서 지금 주식 계좌에 60조밖에 없는 거다. 앞으로.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인가요? 네, 그것도 왜냐면 이 M2라는 게 결국 언제든지 네. 그 뭐 예금도 이런 데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에요. 어. 그 사실 지금 국내 주식 투자자가 한 600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아직도 뭐 안 하신 분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자금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아직도 뭐 위험하다는 뭐 그런 인식들도 좀 강하고 그렇죠. 하니까 뭐 저 자금 3천조 중에서 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00조까지는 그래도 이 붐이 일어나면 그렇죠. 가능할 거고 사실 지금 60조도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주식 역사상 이 정도 고객 예탁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건데 100조 가면 또 뭐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3천조에서 뭐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60조도 어마어마한 자금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안 들어온다면은 시장이 또 약간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약간의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저금리나 주변의 환경 보면 이게 뭐 더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고객 예탁금 한번 100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돈이 생각을 피라는 말이 저는 여기 떠오르는 게 예. 지금 종합지수랑 고객 예탁금을 보면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차이 날 때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비슷해요. 가요. 네, 그럼요.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항상 들어와요. 그죠. 항상 투자자분들은 차 안 좋은 관심 없어요. 항상 그래요. 여기 좋으면- 바닥일 때 네, 없어. 안 들어옵니다. 잘. 항상 그래요. 이게 참 특이한데 어떤 자산이든 간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빠지고 있는데 누가 관심 가져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 부동산에서 몇십억 벌었더라. 이게 이제 소문이 들리면 이제 본인도 조급해져서 부동산으로 뛰어드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면 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 뭐 내년도에도 좋다면 예탁금 증가는 계속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사실 LG학 이 이제 네. 차장님이 이제 LG학 때문에 악플 좀 당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차장님 말씀대로 LG학이 전고가를 뚫었네요. 사상 최고가 네. 찍어버렸죠. 이제 그때는 그냥 제 생각은 전 주가는 어쨌든 나중에 올라간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물적 분할을 해도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해야 물론 주주 분할한테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 LG 배터리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뭐 안 좋게 좀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제 모든 게 결론이 그냥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주가만 본 거죠. 주가만 봤을 때 LG 배터리가 일단 분할이 된다면 CATL하고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CATL과 비교가 가능하면 CATL이 그때 90조였는데 지금 LG화학이 그때 50조도 안 될 때였으니까 이게 세계 1등 기업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좀 간다고 봤고 그리고 그 배경이 뭐냐면 LG화학을 만약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킨다.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피에 그러면은 LG화학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실상. 근데 1년 동안은 뭐 어쨌든 1년 동안은 약속을 했잖아요. 무조건 LG화학 겁니다. 그거는. LG 배터리가 분할은 돼도 1년 동안은 상장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LG 배터리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는 LG 화학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LG 배터리는 비상장이니까 100%. 그러면은 결국엔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더 커질 텐데 세계 1등인데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80, 90, 뭐 100도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근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아마 상장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는 좋은데 하반기 되면 또 한번 요동치겠지.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그때까지는 좀 가져가도 된다고 그때 말씀은 이제 그런 이유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교해 보면 CATL이 이제 100조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총 56조밖에 안 되거든요. LG학. 이거 아직도 싼 거 아닌가요? 그리고 LG화학의 본업인 화학도 좋아요. 사실 석유화학도 너무 좋고 거기에 배터리는 전 세계 1등이고 이번에 테슬라가 떡하니 3조짜리 그 테슬라 모델 Y LG화학한테 딱 이 맡겼잖아요. CATL을 제끼고 LG화학에서 손을 잡아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도 CATL도 일부 가져가겠지 이랬는데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다 LG화학이 그냥 왜냐하면 모델 I가 굉장히 고급 모델이에요. 고급 모델인데 그게 CATL은 그 배터리 좀 고급형은 좀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이 저가형은 좋은데 그래서 아마 LG화학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어쨌든 이제 분할 이슈도 다 끝났고 이젠 펀더멘털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LG화학 주가는 여기서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도 너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여기서 좀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LG화학의 언제 파시면 되냐면 뭔가 이제 앞으로 LG화학의 성장이 꺾일 수 있는 뭔가 악재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가서 매도를 고민해 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그런 게 안 보인다면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LG학 그 분사가 돼서 LG 그 에너지 솔루션인가? 거기가 상장이 되면 그 ETF에서도 LG학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왜냐면 그 LG화학은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팔고
이제 그걸 새로 사니까 이게 교체해야 파는 만큼 돼. 어쨌든 매도 물량이 나오면 네. 그때쯤 되면 위험할 수는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는 만약에 사업회사 갖고 있으면 이게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가 100조라고 치면 70조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LG 화학 주가에는. 그래서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LG화학에 약간 이제 불편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타 전문가분이 출연하셨거든요. 네. 슈퍼게임이. 예. 야, 한 개 배웠어요. 요게 지지선이라면서. 아, 그렇죠. 거의 지지선이죠. 그거. 그리고 요게 저항선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요거를 깨면 이제 어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요 저항선에 부딪히면 항상 매도를 하게 된다. 근데 아니 뭐 제가 그분 말씀에 토다는 건 아닌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요즘에요. 네.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런 이제 지지하고 저항 차트가요. 옛날처럼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저는 요즘에 보는 게 한번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스피 한번 차트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보통 보면 저런 지지선 있잖아요. 저도 네. 저런 거 잘 봐요. 네. 지지선 항상 체크를 해요. 한번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 요게 잠깐만요. 일봉 차트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 옆으로 가는 선이 이건가요? 가로선? 제가 이제 다음에는 네. 이베스트 투자한 걸 깔아놔야 되겠어요. 여기 차장님 보면요. 모시고 삼성증권 계좌하고 있으니까 뭔가 민망하네.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날 네. 사실 살짝 깨버렸어요. 아. 지지 라인을. 제가 그 차트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고객분들한테 한번 상담할 때 그날 이제 이날 급 나간 날이에요. 네. 예전 같으면 이거 시장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차트만 보면.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트가 무조건 맞는 장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왜냐하면 엔투그룹 때문에 네. 수급 이슈로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저는 또 같다고 봤던 건데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저거는 사실상 네. 끝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여기가 무슨 차트인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선을 그어드려 볼게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그으면 머리가 딱 세 개 보이시죠? 머리 세 개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삼각산인가요? 머리예요. 아, 머리 여기가 가운데. 왼쪽 어깨. 어. 여기가 오른쪽 어깨입니다.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그래요. 헤드 앤 숄더형 들어보셨죠?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높고 머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좀 그다음 오른쪽 어깨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살짝 낮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이 지지 라인 보이시죠 여기? 네. 이걸 깨면 주식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아, 이게 책에 나온 겁니다. 책이 나온 대로. 근데 보세요. 이날 주식 팔면 채 바닥에 파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차트가 딱 맞는 장이 아니에요. 이날 주식 사신 분은 대박 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날 코스닥이 그때 양도 차익과세 3억 이슈 때문에 계속 빠지던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수급 이슈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끝났다. 자, 진짜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어요 그때. 네. 코스닥 이제 헤드 앤 숄더형 고점 나와서 무너졌다. 다 던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 나면 700 깨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네. 악재 해소되고 나니까. 역시 차트는 보조 지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은 잘하시니까 활용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혹시라도 주린이 분들이나 아직 훈련이 안 돼 계신 분이 무조건 차트, 그러니까 교과서 딱 보고 네. 차트 이런 패턴이니까 이거 맞으니까 나 이대로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저런 깨지거나 뭐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항상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빠진 이유가 펀더멘탈 문제면 그거는 팔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저런 일시적인 수급 이슈잖아요. 네. 대주주.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무너진 거면은 사실 그거는 해소되면 바로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종합적으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 네.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뭐 엄청 올랐어요. 69,000 지금 500원. 현재 68,200원이죠. 삼성전자 주가 조금 요즘 또 다른 채널 나가셔서 엄청 좋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계속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맞아 얘기하셨어요. 조회수 대박 난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삼성전자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가격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5만 원대일 때고 지금 이제 6만 원 중후반대까지 갔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올 초까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 차트를 초까지요? 올 초까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전자가 올해 초만 해도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 6만 원 넘고 신고가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거 반도체 수요 꺾였다.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부러졌는데 그거로 실제적으로 진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리스크, 또 스마트폰 안 팔리고 네. 이러면서 주가가 남들 다 올라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네. 몇 달을 저렇게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너무 늦게 간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정말 기회를 많이 줬다. 어.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주고 갔다. 좀 짜증은 나셨겠지만 그동안 사셨던 분들은. 근데 결국엔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지금도 이 가격에서라도 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포지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돈이 있어요.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지금도 삼성전자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은 네. 당연히 이걸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삼성전자는 만약에 저한테 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도 살 것 같아요. 신규로.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내년 2분기부터 아마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건데 네.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해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예상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슈퍼 사이클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폰 쪽에 화이란 경쟁자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그동안 화이랑 경쟁하면서 삼성전자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최대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좀 편안하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예. 차장님 그때 오셔서 2021년 단 하나에 주목해야 될 회사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선행 차트면 차장님은 주식보다 좀 더 선행하는 제가 뭐 그거를 꼭 이렇게 올해 진짜 야. 올해 말에 이렇게 뽑을 줄은 정말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저는 간다고는 봤는데 네. 뭐 내년도에 좀 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갔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TSMC 있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파운드리 세계 1등.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등인데 2등이 지금 삼성전자인데 점유율 차이가 53%대 17% 정도 될 거예요. 약간 격차가 아직도 크죠. 근데 이 나노 단위로 그래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요. 그게 미세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나노 이하라고 하는데 10나노 이하 제품은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못 만들어요. 네.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 두 개만 만드는데 그거 두 개를 그러니까 10나노 이하 제품만 딱 양분했을 때는 6대 4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20%밖에. 네. 그리고 EUV 공정이라고 뭐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TSMC,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걸 미세하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그리면 선을 많이 못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EUV는 뭐냐면은 이 펜 촉을 정말 가늘게 엄청 얇게. 그러면 엄청나게 선을 미세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EUV를 쓰거든요. 극자외선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이제 쪼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정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TSMC, 삼성전자만 하는데 TSMC는 지금 이 공장이요. 완전 풀로 지금 다 가동하고 있어요. 더 받고 싶어도 아마 못 받을걸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TSMC가 가동률이 너무 높아서 못 받는 물량도 일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등이잖아요. 네. 추격만 하면 돼요. 증설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TSMC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점유율까지 나와주면 네.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PER 아시죠? 반도체 그냥 메모리 PER을 보통 10배 정도 줘요. 스마트폰도 10배 이상 안 줍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 있잖아요. TSMC가 하는 거. 이거는 TSMC가 지금 PER이 20배가 넘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게 성공을 하면 네. 이 PER이 올라가요. 이 배수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 PER 자체가. 그러면은 높은 밸류를 우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도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450조 좀 넘어가죠. 그 우선주까지 합치면. 그러면은 지금 450조가 결코 비싸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뭐 애플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 증시에 있으니까. 근데 애플 시총이 2000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600조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할인을 받는다고 인정을 해도 심하죠. 저는 왜 테슬라보다 이해가 못하죠? 저는 좀 그래요. 솔직히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이렇게 돈도 잘 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총 600조 가는 것도 불가능한. 시총 600조 가면 8만 원 넘어갈 거예요. 야. 그러니까 8만 원까지는 한번 저는 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꿈을 가지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여기 이제 처음 와서 삼성전자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애널리스트 분이 네. 그 2022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아, 100조.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2018년도에 58조. 58조인데. 그게 역대 최고였어요. 네. 근데 2배네요. 네, 작년이 아마 27조인가 그랬고요. 오. 올해가 아마 37조인가 40조 나올 거예요. 아직 네. 4분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내년에 아마 다시 50조 넘어가고, 그분께서 2022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쓰셨더라고요.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빅사이클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좋게 쓰셨는데, 네. 저도 근데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진짜 올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논리로 계산한 게 79조에서 100조를 딱 적었어요. 야. 그러면 79조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80조잖아요. PER 그냥 10배만 잡자고요. 그럼 800조예요, 시가총액이. 야. 그럼 여기서 거의 2배거든요. 거의 그럼 얼마죠? 2배면 16만 원? 아니,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상상이 가세요? 야. 근데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저는 그냥 재밌더라고요. 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주식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업데이트해요. 삼성전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분이 맞는 거를 검증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주주분이라면, 네. 자, 이제 4분기 실적을 1월 초에 발표해요. 네. 딱 실적 나오면 검증하세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다 해줘요, 사실. 네. 리포트 보면. 그럼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럼 더 사세요. 그렇죠. 더 사면 되죠. 또 그 다음 분기에. 근데 약간, 이번 분기는 영 아니네? 그럼 좀 줄여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네. 진짜로 뭐 시총 1000조를 갈지 모르지만 네. 한번 계속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진짜 뭐 8만 원에서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테슬라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600조 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옛날에 망한다고 했던 회사가. 그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를 옛날부터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업데이트 작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너무 허황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매 분기마다 체크하시고, 저도 계속 나오게 되면 계속 삼성전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좀 계속 보자고요. 어쨌든.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네. 사실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한 단가가 우선주요. 아마 우선주. 네, 우선주. 예. 우선주였죠. 어디 있지? 우선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예. 자, 우선주 기준으로 해서 아마 4만 5천 어우, 원대 싸게 매수를 한 것 사셨네. 같아요. 예, 싸게 사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 정말 친한 지인한테 예. 이제 좀 안전하게, 삼성전자 좀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죠, 안전하죠. 큰 수익을 뭐 네. 기대하지 않더라도 좀 반도체 업황도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예. 조금씩 사줘가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비싼 것 같다. 했어요. 아니. 주가가 올랐어요. 한 5만 아. 5천 왔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지금 사야 되나 하는 물어보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지금 너무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실 그 고민할 맞아요. 삼성전자 오르면서 관심이 가는데, 너무 올랐네? 언제 사야 될까? 좀 이분들 만약에 사야 된다면.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삽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요새 패닉 바잉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강남 아파트 가격 들썩였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무슨 얘기 나왔죠? 비싸다. 팔아야 안 된다. 사신 분들이. 거품이다. 예. 근데 다음에 더 올라가요. 더 올랐어. 그리고 올해는 장난 아니게 더 올라갔습니다. 미쳤어요. 예. 이제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가격까지. 뭐 압구정동 아파트 뭐 다들 시세 아시겠지만, 지금 마포마에도 예. 34평이 15억이 넘어가요. 저는 삼성전자를 그냥 압구정동 아파트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서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네. 왜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고 싶은,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국내 1등 기업이고 세계적인 회사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아까 예탁금 제가 100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자금들 중에서, 물론 삼성전자를 다 사진 않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를 그 우선순위로 놓고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실 거란 많을 말이에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 펀더멘털도 물론 좋지만 프리미엄을 붙어요.
그러면 계속 명품주로 인식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에서 애플이 그렇게 잘 가는 이유가 기업 가치도 물론 좋지만 돈도 잘 벌지만 솔직히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회사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약간 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처럼 그런 대접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급은 점점 부족해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전자는 지금도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다고 쳐봐요. 네. 1,000만 원을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흔들려요. 12월에 분명히 기회 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에서라도 안 산 분은요. 흔들릴 때 만약에 전자가 64,000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안 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빠질까 봐.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에도 일단 사놓자. 그리고 6만6천 원 오면 300 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원하는 가격이 왔다. 네. 그럼 나머지 다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차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는 네. 게 사실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이 한 700만 명 개인 네, 투자자.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증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가 더 들어온다면 네. 사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주식 안 했다는 거는 좀 더 보수적인 확률이 높은 네. 거고 그럼 그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살 첫 번째 예상 종목의 1위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그냥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주식 네. 증시 자금 들어오고 그 증시 자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삼성전자를 차지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요. 3년짜리 이렇게 2017년짜리도 지금 했고 네. 지금 한 7조 원 정도 돈 안 썼는데 배당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배당 안 하면 자사주 소각할 거예요. 지금 주식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이제 물량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점점 없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30% 넘게 갖고 있잖아요. 외인들 지분율은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잠겨 있는 물량이에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점점 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삼성전자 네, 매물이 없는. 관심 있게 네.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3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 중 실적 호전율 리뷰. 오늘 어떤 곳을 좀? 네, 그때 이제 실적 호전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했었고 네. 이제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다 가져왔고 한번 뭐 엑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번에 이제 그때 기아차나 예전 네. 처음 말씀드렸던 게 삼성 SDI, 전기, 네. 전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실적 좋았던 기업들 다 잘 갔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미코. 네. 네, 코미코는 반도체 장비고 이것도 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독은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쫙 올랐다가 근데 이런 기업들 보실 때 제가 이제 여기 다 2분기 실적 호전주들인데 네. 주가가 여전히 못 가는 애들도 있고 네. 올라갔다 내려갔던 애들도 있는데 다 네. 종목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좀 좋았던 종목들 다 뽑아 놓은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지금 참 KT 엔진 안 가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 참 좋은 것 같은데 주가 아직도 그냥 옆으로만 가요. 근데 네. 배당도 한 5% 정도 나오고 하니까 여전히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네. 예, 좋을 것 같고 저번에 기억나세요? SPC 삼립? 얘기해 주셨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한번 차트 볼까요? 차트 볼까요? 예. 그리고 한번 쫙 뽑아줬어요, 사실. 네. 그날이 아마 11월 12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녹화했던 날이 그래서 네. 보면 한번 확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네요. 예,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이걸 그렇다고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주가라는 게 변동성은 보이지만 뭔가 회사가 좀 약간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휴게소도 좀 뭔가 터닝하고 있고 네.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 너무 급증하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네. 근데 결국엔 백신이 나오면 네. 이건 언젠간 또 해소될 악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컨택트형 기업들인데 회사가 이번에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기승을 부려가지고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오히려 기회 같아요. 결국 내년에 백신 나오면 다 해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기회 요인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차장님과 우리 영상 때문에 이거 오른 거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SP 삼리 주식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그리고 매매 못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금지돼 네. 있어서. 저희는 아무런 네. SP 삼리과 관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자, 다시 한번 그럼 엑스로 돌아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실적 발표했던 게 이제 제가 표시하는 게 코오롱 글로벌까지 한번 그때 딱 얘기를 해드렸고, 네.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방송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종목들인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요 회색으로만 표시를 해왔어요. 오늘 좀 얘기해 드릴 것만. 요렇게 지금 오늘 몇 개 종목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둘, 다섯, 여섯, 셋, 일곱 넷, 개 종목 다, 정도 되는데 일곱. 근데 이 종목들 보시면 네. NC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저번에 한번 NC 진단해 드렸죠. 아, 그쵸. 네. 그래서 NC 근데 LC 보시다시피 실적이 너무 좋죠. 아, 잘 좋네요. 나왔고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게임 출시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 신작 게임이 나오니까 네. 그때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좀 꾸준히 관찰하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영어무역인데 네.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그 룰루레몬 아세요? 아, 알죠. 아시죠? 알죠. 여성분들이 아주 네. 좋아하는. 영어무역이 만들어주잖아요. 영어무역이 OEM으로 만들어집니다. 노스페이스도 있지만 그게 요가복계의 샤넬.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서 옷이 안 팔릴 것 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액이 18%나 증가했고 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나와?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의심을 했어요. 아니 지금 분명 안 좋은 걸로 아는데 네. 너무 잘 나오고 PER이 8배밖에 안 돼요. 내년 네. 기준으로.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영어무역은 한번 내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국제약인데 동국제약 인사돌 아시죠? 아, 인사도. 인사돌로 유명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이제 제약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근데 이제 화장품 회사가 돼버렸어요. 마데카 크림이라고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예, 주름을 좀 개선해 준대요. 그걸 바르면. 그거 판매해가지고 지금 실적도 너무 좋은데 거의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이 무슨 LG생활건강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번 분기도 보이시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40%. 근데 PER이 16배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네. 주가 물론 지난 10년간 되게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아, 주가 많이 예, 올랐나요? 예. 왜냐면 10년 동안 역성장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슬로우합니다.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데 아,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빠졌죠. 그렇네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3배 정도 올랐었네요. 올해 초. 네, 올해만 해도. 근데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실적만 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근데 내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해요. 그 마데카 크림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또 어떻게 보면 화장품 또 선호 현상까지 이루어지면 네. 또 한번 리레이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네 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 네.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좀 드문 미국형 기업이죠. 네.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을 때 그 네. 정보들을 나이스 평가 정보가 다 제공해 줍니다. 개인 신용 정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실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남의 그 사람들의 익명의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쵸.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가지고 익명의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상품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카카오라든가 네. 다른 이제 그 핀테크 업체들한테 네. 이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굉장한 수혜주고 이 회사는요 외국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지금 보면 한 6개월 동안 주가 잘 안 갔죠. 네. 계속 눌려 있는데 이번 실적도 좋고 국내에선 보기 드문 정말 빅데이터 약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미국형 기업이고 그리고 경기도 안 타고 이 신용대출 정보라는 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경기가 나쁘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대출 정보 위주로 보여줬다면 네.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카카오 금융 상품을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네. 나이스 평가 정보의 그런 이제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물론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름 같은 건 모르죠. 네. 근데 익명의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이스 평가 정보도 내년 행보가 기대가 되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LS는 다들 아시다시피 LS 전선. S전사. 근데 LS 전선은 우리 국내 대표 또 해상 풍력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해상에 그 케이블 있죠. 해상 풍력을 한 다음에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LS도 좀 눈여겨보시고 약간 옛날에는 구경제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해상 풍력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한번 좀 이 기업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는 차트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예, 그래도 여전히 뭐 매력 있지 않나. 아, 실적 대비해서. 매력이 있지 예. 않나.
그리고 휠라는 뭐 다 아시죠? 네. 휠라 홀딩스. 뭐 젊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또 네. 브랜드고. 네. 근데 휠라가 미국의 아큐시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골프웨어 회사예요. 골프공. 타이틀리스트 아시죠? 네. 그 골프공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 한국은 골프 회사들이 대박 났잖아요. 네. 워낙 많이 치니까.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아큐시네트라는 그 골프 회사가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휠라홀딩스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휠라홀딩스도 아시겠지만 스포츠 의류를 만들긴 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너무 늘어나면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이용하자. 예,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 결국 백신 나오고 아까 뭐 영어무역도 마찬가지고 네. 뭐 아까 SPC 삼립처럼 오히려 이렇게 빠져줄 때 한번 좀 내년 보고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괜찮은 기업이 뭔가 회사가 안 좋아져서 빠지는 거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뭐 네.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그럼 좀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엔 더 좋은 그런 위치까지 좀 왔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그 코로나 때 최저가 네. 18,000까지 갔다가 지금 48,000까지 갔다가 좀 약간 요즘 예, 횡보하고 있네. 예, 내려가고 예. 있네. 사실 별로 오르진 못했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어. 예. 대부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코로나 전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사실. 아, 그렇죠. 보시면. 1월로 치면 네, 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직 모두 떠오르네요. 아직도 뭐 회복이 안 돼서. 이런 기업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올라간 것도 좋지만 네. 사실 이런 데서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히 검증을 하셔야 돼요. 실적 잘 나온 것 중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좀 공부하셔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P&E 솔루션은 그 2차 전지 장비 있죠. 네. 그 포메이션 장비라고 네.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 포메이션 그 2차 전지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대요. 그걸 안 해주면 2차 전지를 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그 사용 가능하게 마지막에 이제 포메이션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이 P&E 솔루션도 그 얼마 전에 원익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익그룹에 편입이 됐어요. 거기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인수했더니만 악재로 보나 봐요. 네.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인수 발표나고 나서 네. 오히려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원익 뭐 홀딩스 그룹도 굉장히 뭐 반도체에서는 알아주는 회사고 그리고 P&E 솔루션은 2차 전지 이쪽 분야에서는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적이 일단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장 섹터에 있는 실적주라고 한번 보시고 네. 이것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들 이제 마지막으로 다 리스트 뽑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 기업들 안에서 너무 오른 것보다도 좀 아까 뭐 휠라도 그렇고 뭐 영어무역도 그렇지만 내년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좀 주가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은 NC소프트, 소프트, 영어무역, 동국제약, 나이스평가정보, LS, 힐다호딩스, P&E P&E 솔루션.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종목은 제가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네, 한번. 이미지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세 번째 시간은 또 뭐 12월 대비해서 네. 배당주 관련 이야기. 아, 이거 질문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배당주도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12월 다 돼가는데 네. 사실 조금 늦었어요. 원래 배당주 10월부터 하셔야 돼요. 10월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많이 준 종목들. 네.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혹시 네이버 한번 들어가실 수 있나요? 아, 당연히 들어가시죠. 네, 네이버 인터넷은 되는 네.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한번 쳐보세요.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 이거 딱 치면 딱 나옵니다. 아. 네이버 이거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배당 수익률 네, 배당 상위죠. 수익률 상위 종목도 보기.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수익률 있죠. 이게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베트남 개발은 이거 황당 뭐야? 37%인데 37%네. 이거 이제 뭐 우리가 종목이라 하긴 좀 그렇고 네. 베트남 이제 뭐 부동산 그쪽인 것 같고 네. 동양고속이 17.94%잖아요. 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야. 배당이? 이게 5돈 받으면 원금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지금 현재가를 네.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당금 나누기 현재가를 하면 네. 수익률이 나와요. 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거는 작년에 갑자기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많이 준 기업도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올해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적자난 기업은 하시면 안 돼요. 고배당 준데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배당 당연히 많이 못 줘요, 작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작년 실적과 최소한 올해 실적이 좀 비슷하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작년만큼 주겠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네. 검증은 한번 꼭 해보세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좀 발라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일단 엑셀 제가 가져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고배당주. 고배당주. 예, 그래서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해서 네. 올해 일단 실적 나쁘지 않았던 기업들. 네.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고 쌍용양해가 아직은 거래 정지인데 아마 풀릴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주 상폐당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거래 안 되지만 쌍용양해가 무려 7.57%. 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가 6.62%.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대기업들 이렇게 사무용품 같은 거 있죠. 구매 대행해주는 뭐 그런 회사예요, 사실. 그다음에 정상 JLS 교육주, 코엔텍 폐기물, 그다음에 메리츠와즈 JB금융 금융주. 아까 KTNG 말씀드렸죠. 네. 5% 오. 많이 줍니다. 그리고 KPX 케미칼, GS홈쇼핑도 꽤 많이 주고 네. 은행주 확실히 많이 주고요. 네. 그다음 금화 PSC 이제 플랜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KT도 원래 많이 주고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한솔재지도 배당 의외로 많이 주더라고요. 실적도 좀 괜찮기도 하고 네. 삼성화재, 한양ENG 이게 그러니까 현재 오늘 주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또 열어보시고 너무 오른 건 하지 마시고요. 네. 좀 주가 못 올랐던 종목이 있으면 이 중에서 배당주 한번 골라보시는. 근데 이거는 염두에 두세요. 월말에 배당락 있잖아요. 네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배당락 일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는 만큼 배당락에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좀 염두는 해두시고 네. 투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 요약해 보면 네. 이제 네이버 그런 데서 이제 배당 수익률 네, 검색해서 검색. 이제 상단부터 내린 차순을 한번 네. 보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수익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일시성 예, 말고 일시, 연속성이 맞습니다. 좀 예. 되는 것들 예. 그다음에 적자 나지 않는 것들 예.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우상향하고 예. 있는 예. 기업들에 투자하면 그래도 좀 네, 좋은 그거를 결과. 근데 12월 다 돼서 뉴스에 나와요. 이제 배당주. 그럼 늦어요. 10월에 항상 하세요. 알겠습니다. 10월 때 그럼 미리 이미 해야 돼요. 늦었으니까 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내년에 배당주 투자할 때는 10월에 들어가자. 예. 여기 중요한 사실 포인트네. KB금융 한번 차트 보여주실래요? KB금융 여기 있죠. 많이 KB금융 올랐어요. 4.6%. 제가 예전에도 은행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만 해도 진짜 6% 됐었어요. 배당 수익률이. 네. 이게 주가 올라가지고 지금 줄어든 거예요. 여기 주가 10월 많이 이런 올랐네요. 데서만 샀어도 안 갔을 네. 때 훨씬 좋잖아요. 야, 이 차트 보면 네. 지금 엄청 오른 것 같지만 네. 사실 이전 많이 차트를 오른 건 보면 아직 갈 곳이 연초 멀죠. 대비하면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배당주는 네. 재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 안 갈 때 안 네. 사시더라고요. 좀 재미없다고 막 네. 은행주 같은 거. 근데 은행주 저럴 때 눌러 있을 때 남들은 아무도 관심 없을 네. 때 사놓으면 진짜 편안하게 야. 배당만으로도 따뜻한 겨울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차트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 KB금융에 다니는 예.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이 주가 5만 원 할 때 아, 주가 이거 6, 7만 뚫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막 차트가 지금 봐. 너무 크게 보셨다. 네, 그 회사의 네. 주가는 이제 그 회사의 직원도 모른다. 네, 몰라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회사 직원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딱 물어봤는데, 저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삼성전자 다녀요. 네. 스마트폰 해외여행 가신 친구인데, 네.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너네 회사 어떠냐? 네. 좋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좀 그런 생각 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네. 주가에도 사실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잖아요. 삼성전자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막상 물어보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나요. 근데 그 회사 다니는 친구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 잘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그 사내 직원의 말은 반대로 좀 반대로 해석해야 좀 된다.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실 염 차장님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업 3개 종목 진단해 주는 시간. 오늘 네. 어느 회사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일단 CJ 제일제당하고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LG전자 디스플레이는 하나로 묶어서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그 댓글 보니까 좀 많이 달아주신 게 신재생 에너지. 네. 저번에 제가 2차 전지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주는 오늘 그냥 제가 밸류 체인을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또. 그거 한번 그냥 종합적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새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이유가 주가 안 가서요. 주가 잘 안 가요. 네. 음식료 다 좋은 줄 알고 샀더니 네. 너무 안 가니까. 근데 이게 못 가는 이유 중에 일단 1순위가 뭐냐면 일단 백신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거 아니냐 언젠가. 그래서 올해만큼 성장을 못 할 것 같다.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음식료 업종은 내년에 역성장한다. 네. 올해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고 효과라고 하는데 작년에 너무 좋으면 올해 좋게 나와도 작년이 너무 잘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좀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네. 60점 받던 애가 갑자기 그 어느 해에 9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되게 잘했잖아요. 잘했죠. 칭찬. 근데 그 다음에 80점 맞았어요. 네. 그거 못한 건 아니잖아요. 못한 건 아니죠. 근데 왠지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90점 맞다 80점 되니까. 너 요즘 무슨 문제 있니?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얘네가 못났다가 아니라 올해 너무나 잘해가지고 잘했다. 성적이 좋으니까 내년에 조금만 못해도 네. 약간 얘 올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제당에 대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음식료 업종이 지난 5년간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상. 근데 네. 이번에 HMR이라고 집에서 먹는 가정 간편식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가정 간편식의 맛을 들였어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냥 귀찮으면 그냥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정 간편식 한번 맛을 들이면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의외로 맛있던데요. 맞아요. 저는 뭐 그 비비고인가요? 비비고, 네, 비비고 만두. 네. 예전에 보니까 비비고 그 추석 상도 차릴 수 있게 잡채도 나오고. 이야. 자, 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직접 하는 게 훨씬 맛있긴 하겠죠. 네.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질 않아요. 어, 그런 거 보면 이제 HMR은 좀 전성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다가 제일제당이 히트를 쳤던 게 쉬안스라고 네. 미국의 냉동 피자 회사 하나 있어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그래가지고 이거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제당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어요. 이거 미국 회사 뭐하러 인수해가지고 뭐 국내에서나 잘하지. 그래서 진짜 한 2년 고생을 했어요. 부채도 늘어나고. 근데 어느 순간 부채가 많아서 부담이 되니까 가양동에 뭐 공장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부지를 팔아버렸어요. 네네. 현금을 확보해서 현금 흐름이 좋아졌고.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그 미국의 냉동 피자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 사람도 밖에 안 나가니까 사다가 집에서 냉동 피자를 먹어요. 그래서 시안스 실적도 좋아지고 네.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제일제당이.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일제당은 뜻하지도 않게. 코로나19가 이제 뭐 끝난다고 해서 그렇죠. 뭐 피자를 안 먹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보다는 좀 꺾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도 좋아지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이 없었는데 새롭게 열렸다. 그리고 비비고 만두 같은 게 미국에서 또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일제당 내년에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사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많아요. 뭐 하루에 18만 명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CJ 제일제당의 네. 주가에는 뭐 좋은 네. 영향이 좀. 근데 이제 이걸 좀 내년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올해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제일제당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걸 좀 체크하세요. 뭐 한국, 미국, 뭐 HMR 이쪽 시장 커지고 비비고 커지는 건 그래 다 좋은 건 이제 알겠다.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사료. 사료. 그 돼지 사료 있죠. 돼지 사료. 돼지 사료 원료 중에 그 라이신이라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 CJ 제일제당인데 제가 이제 전자공시에서 가져왔는데 네. 이 회사가 식품사업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뭐 하는지. 근데 여기 쉬안스도 나와 있어요. 2019년 2월 25일 날 쉬안스 컴퍼니 미국의 냉동식품 이게 이제 그걸 인수했던 거고 전자공시 사업 내용을 보면 좋은 게 다 알려줘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이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사업 잠깐만 읽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발효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뭐 핵산이라든가 이런 식품 첨가제 여기 보시면 라이신 있죠. 네. 라이신, 스레오니, 트립토판, 메치오니 이게 다 사료 첨가제예요. 네. 여기 들어가는 이거를 만드는데 이제 뭐 돼지에 쓰이느냐 뭐 닭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업력이 되게 오래됐어요. 64년부터 시작했어요.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일지당 하면 그냥 음식만 만들어서 그쵸. 예, 하니까 근데 사료 첨가제 사업을 하나? 근데 되게 업력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미국, 말레이시아 이쪽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핵심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걸 왜 내년에 사료 시장을 좋게 보셔야 되냐면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죠? 중국에 네. 한번 2년 전인가요?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돼지가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돼지가 줄면 당연히 사료를 많이 못 쓰겠죠. 어미 돼지가 있어야 이제 앞으로 새끼 돼지도 많이 넣고 그렇죠. 사료가 많이 쓰일 텐데 어미 돼지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돼지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통조림 만들듯이 오늘 찍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말하고 이제 내년부터 어미 이 모돈 수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사육 두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늘어나고 앞으로 새끼 돼지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나 사료 첨가제가 많이 쓰이겠죠. 근데 사료 첨가제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항생제 아시죠? 사료에 옛날에 항생제를 많이 썼어요. 근데 돼지한테 되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항생제 쓰는 거 이제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돼지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사료에다가 첨가제를 넣어요. 사실 그래서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이 그래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사료 첨가제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선 CJ 제일제당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사실은.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죽어있던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류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그 대한통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한통운 지분법. 근데 여기 보면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1위입니다. 설탕 1위, 대두유 1위, 밀가루 1위, 다시다, 육가공 다 1위입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제일제당이 뭐 압도적으로 1위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별로 보시면 식품 사업이 물론 제일 많아요. 9.4조 원 정도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여기서 3분기까지 딱 나온 걸 보시면 이게 한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바이오 사업도 매출액이 의외로 많죠. 5.6조. 이게 적은 게 절대 아니에요. 2분의 1이네요, 식품 사업에.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료 쪽에서 라이신이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중국에서 만약에 예상한 대로 터져버리면 주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걸 보세요. 요게 앞으로 좋아지는지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물류는 대한통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빼야 돼요. 이걸 제외하면 전체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식품 부분이 38이고 바이오가 21인데 41은 그냥 제외해버리세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사업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 가격 변동인데 보시면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 정백당 밀가루만 좀 제외하면 이 제일제당이 만드는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비용도 좀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의외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원당, 원맥, 대두, 옥수 이걸 가지고 이제 식품 만드는 건데 보시면 12기면 2년 전이잖아요. 이게 뭐 원화로 따져도 380에서 366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 원재료 값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원재료 값. 근데 또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로 환산하면 여기 보면 외화비 그러니까 원화로 비교하면 좀 올라갔잖아요. 2년 전보다는 일부 조금 미미하게 올라갔는데 외화로 비교를 해보세요. 많이 떨어졌죠. 345에서 328 그죠? 그 다음에 281짜리가 267로 톤당. 그 다음에 대두도 그 외화로 이 환율로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효과를 받는 거죠. 근데 환율이 아마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이런 걸 수입을 해다가 쓰니까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원가가 줄어드니까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어쨌든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돈 잘 벌고 있다. 근데 다만 90점 맞던 학생이 내년에 80점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넌 매력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매력을 다시 발산할 수 있는 하나의 약간 히든 카드는 그 사료 라이신 쪽에서 중국이 얼마나 터지느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될 때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는 되게 좋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네. 또 어딘가요?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랑 네. LG 디스플레이 묶어서 그냥 한번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LG 디스플레이 정말 이거는 저도 너무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손해도 많이 보시고 계시고 월봉 한번 보시면 네. 아, 진짜 개인들 어우, 뭐야 이거?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차트가 안 좋네요. 4만 원 하던 기업인데 5만 원. 야.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이때 LG 디스플레이가 LCD 세계 최강자였잖아요. 네. 이때 근데 2010년대부터 중국의 BOE가 뛰어든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제품이 네. 바로 LCD는 만들기가 쉬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BOE가 돈 투자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추격했고 지금 전 세계 1등은 BOE입니다. 역전됐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아마 내년에 LCD 사업을 접을 거예요. 네.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올해 주가가 좀 올라갔던 이유가 네. TV가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죠. TV를 산 거예요. 근데 OLED TV는 좀 비싸니까 LCD TV를 많이 샀대요. 근데 LCD 패널도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 드디어 흑자전환 성공했어요. 드디어 계속 적자 보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데 아무튼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렵죠. 이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쫓아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는데 다만 어쨌든 이제 내년도가 정말 중요한데 네. 그에 앞서 그냥 제가 간단히만 네. 말씀드릴게요. 뭐 LG 디스플레이 다 알겠지만 제가 뭐 일단 여기 나온 그 전자공시 내용만 몇 개 말씀드리면 여기서 TV 시장은 전체 시장의 수량 성장은 좀 정체돼 있다. 네. 그렇지만 그 프리미엄 쪽 있죠. 좀 비싼 거, 화질 좋고 이쪽은 일단 수요가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당사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큰 OLED.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중국의 광저우 공장에서 OLED 패널 생산이 시작이 됐어요. 뭐 한 해 만에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OLED TV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LED 디스플레이가 지금 1년에 설비 투자 몇 조씩 하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근데 그 쏟아낸 돈을 지금 못 돌려받아요. 돈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적자 보니까. 아, 최소한 그동안 투자했던 거 정도는 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 실적 보시면 작년에 네. 엄청나게 까먹었죠. 작년에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3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흑자 났는데도 7천억. 영업이익이. 근데 투자는 연간 매조 몇 조씩 하거든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LG 디스플레이 좀 안 좋다는 얘기 하시는 저는 투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위험할 수 예, 있다. 아직은. 예. 아니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제가 희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얘기고 이제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물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국내외 시장 여건 나와 있지만 LCD 이게 경쟁사가 이렇게 많아요. 이 보이세요? 중국만 해도 한 4개가 있고 네. 우리 한국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네. 대만도 3개, 일본의 재팬, 샤프, 파나소닉 이게 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한 20개 가까이 돼요. 반도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쟁사가 예, 많아요. 예, 너무 많은 게 이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공급 지금 과잉인 상태고 예, 이거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OLED는 2013년도부터 이 회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솔직히 너무 빨리 만든 것 같아요. 그때 시장이 안 열렸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OLED TV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아무튼 기사 회상을 했던 이유가 여기 보면 TV용 패널 매출 비중이 27%예요. 근데 이 회사가 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나머지가 모니터도 18%, 노트북 25%, 스마트폰도 만드는데 자 노트북 갖고 모니터용 비중이 한 43% 되잖아요. 이게 올해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PC 사고 태블릿 PC 사고. 맞아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집보다는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올해는 반짝 좋았는데 좀 걱정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TV예요. TV에서 OLED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사지 말라 그러냐면 내년에 OLED TV는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나 소니 있죠. 네. 거기에 납품을 해요.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TV가 출시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미니 LED로 가요. LED는 뭐냐면 저게 그 우리 이것도 LED TV인가요 혹시? 예, 여기 모니터도? 모르겠네. 그죠? 이게 LED. 예, LED 써 있네요 저쪽에. LED 예요? 네, LED. 어. LED가 뭐냐면 그 LCD 있죠. 네. LCD는 자기 자체가 발광을 못 해요. 자체 발광이 아니라 뒤에 형광등 같은 백라이트 유닛이 있어요.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진짜 형광등을 넣었어요. CCFL이라고 아주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형광등처럼 그 별로 안 좋기 때문에 LED로 그걸 바꾼 거예요. 빛을. LED를 넣었는데 미니 LED는 뭐냐면 지금 그 여기 들어가 있는 LED보다 엄청 작아요. 작은 거를 그냥 수백 개 거기 뒤에다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질이 엄청 선명해져요. 명암비가 좋아지고 화질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LED보다 아주 작은 LED를 그 여기다 이제 하나씩 박는 거죠. 그러면 화질이 되게 개선되는데 OLED 뭐냐면은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OLED 소재 자체가 그냥 자체 발광을 해요. 자기 수 그래서 되게 얇아요. 부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 OLED 같은 경우 자체 발광을 하고 그 약간 산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OLED 스마트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을 가만히 멈추고 있잖아요. 여기가 번인 현상이 났어요. 잔상이 남아요. 이게 OLED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수명이 3년 정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번인 현상 나도 그냥 상관없어요. TV는 10년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오래 쓰죠, TV는. 근데 TV는 화면을 만약에 계속 그렇게 논다고 생각해요. OLED의 최대 단점이 수명이 짧아요. 그걸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지 화면을 딱 놓는 순간 번인 현상. 근데 LCD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LCD가 TV에는 더 적합하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명암비도 좋고 그 OLED가 어쨌든 화질 면에서는 더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또 비싸대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매장에 딱 가서 보잖아요. 매장에 딱 가면 그 OLED하고 LCD가 딱 있잖아요. 딱 보면요. LCD가 더 좋아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휘도라 그래가지고 밝기가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는 밝기보다는 영화는 그냥 그 화면 자체가 약간 어둡잖아요. 그렇죠. OLED TV로 보면 영화는 대박이에요. 극장의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을 완전히 검게 보여줘요. OLED는. 근데 LCD는 검은색을 완전히 검게 못하고 그 거기서 아까 제가 말한 백라이트 유닛이 빛이 새 나와요. 조금씩.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영화보단 드라마나 예능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드라마는 밝기가 밝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밝은 게 좋아요. 영화처럼 어두운 것보다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TV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LCD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LG 디스플레이가 극복을 하고, 사실 이건 LG전자가 잘해줘야 돼요. LG전자가 마케팅을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 달린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에 OLED TV가 아무튼 승리를 했어요. 미니 LED보다 잘 팔려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주가 레벨업 하는 거예요. 오를 수 있다. 예, 이제 부흥 뜨는 겁니다. 2만 원 넘고 2만 5천 원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삼성은 미니 LED로 가는데 삼성하고 경쟁해서 붙었는데 미니 LED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마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년에 누가 이길지. 그렇죠. 삼성전자가 진짜 마케팅이 천재인 게 저거 LED 있잖아요. QLED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 그 LG전자가 만드는 거 OLED TV고 삼성은 QLED TV예요. 그럼 소비자가 딱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가요. 둘 다 OLED인가? 약간 그 느낌 있죠. 근데 사실은 삼성이 만드는 QLED는 그냥 LED TV예요. 기존에 있던 그 LCD 제품인데 그냥 마케팅 딱 하는 거 보면은 저게 더 좋은 거보다. 생각보다 왠지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거 OLED 신제품인가? 삼성이 만들었나? 아 진짜 마케팅 교문. 그래서 LG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런 광고 하지 말라고 좀 언짢아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왜 자꾸 OLED TV처럼 혼동하게 만드냐. 그런 것도 신경전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QLED TV가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 OLED보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한번 진검승부는 펼쳐진다. 그러나 저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가지고는 가지만 신규 매수는 아직 좀 기다려보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LG전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LG전자의 사업부가 되게 많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H&A,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생활가전, 그 다음에 HE는 TV, 그 다음에 MC가 뭐냐면 이제 그 존재감 없는 스마트폰.
VS가 자동차 부품이에요. 예. 되게 많이 하죠. BS가 이제 모니터 같은 거. 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텍도 가지고 있어요. 어.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만드는 네. 이게 단데 여기 보시면 이 중에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게 네. H&A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 이거 사실 LG 냉장고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실 가전은 LG죠. LG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기, 에어컨, 네. 청소기 다 인정하죠. 삼성보다 사실은 더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매출 비중이 37.6%예요.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HE가 아까 TV라 그랬죠. 네. TV도 꽤 돼요. 20%. 20%.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H&A 있죠.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얘가 담당해요. 그러면 LG전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네. 아 LG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가 일단 작년보다 많이 팔리면 얘는 가겠구나. 간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영업이익 중에 30%가 또 TV예요. 근데 이거 100% 넘어가니까 의아하다고 생각하시죠. 좀 이상한데? 그러면 적자 사업부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적자 사업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MC. 스마트폰. 매출 비중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영업이익에서 무려 마이너스 23% 까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왜 사업 안 접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매년 적자예요. 지금 보세요. 흑자 난 적이 없어요. 17기. 17기면 3년 전이잖아요. 네. 이게 18년도겠네요. 네. 지금 보면 계속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예요. 네. 지금 헤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8 차지하는 비중이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정도는 기본으로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직도 힘들고 VS는 자동차 부품. 야. 이게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다 납품은 주로 GM 자동차 있죠. 거기 LG 화학도 그렇고 이상하게 GM하고 되게 친한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도 거기 많이 납품하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 14%. 네. 비중도 꽤 돼요. 이 두 개가 지금 갉아먹어요, 사실. 그 나머지 BS는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15% 차지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딱 보시는 순간 LG전자 무조건 가전이네. 가전만 잘하면 주가는 가겠네. 네. 근데 문제는 MC, 스마트폰하고 VS, 자동차 부품이 얼마나 덜 까먹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VS 사업부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 네, 요새 조금씩 좋아져서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장 부품이 많이 쓰이니까. 그럼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 스마트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LG전자가 자꾸 10만 원 못 가고 저거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 이게 크거든요. 놓기 그래서- 쉽지 않겠죠. 근데 LG는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쉽게 못 넣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올해 저기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네. 10만 원까지. 그렇죠. 이 배경은 뭐 김 작가님도 예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같으세요? 이렇게 잘 올라간 이유 LG전자가.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맞아요. 가전. 가전. 가전하면 LG. 근데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년 올해만큼 살까요? 사람들이 집에 내년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올해만큼은. 안 살 것 같은데요. 그죠? 올해 살 사람들도 많이 샀고. 그 가전은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오래 쓰죠. 그러면은 올해 이미 수요가 나와서 제가 LG전자 주주분들 정말 죄송한데 내년도에 올해만큼 제가 LG전자를 아주 좋게는 안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LG전자가 과연 내년도에 올해만큼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내년도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올해만큼 가전은 안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전이 좀 준다고 그래요. 인정하다고 치면 그러면 이거 주가 올릴 수 있는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하고 아까 그 VS 자동차 부품이 네. 그 두 개가 엄청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스마트폰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너무 좀 재밌는 거는 옛날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삼성, LG 스마트폰이 그래도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아 그때 초콜릿폰 대박 났잖아요. 그랬는데 네. 이게 10년이나 세월이 참 무서운 게 이제는 그냥 뭐 그때 좀 안타까운 게 스마트폰 사업을 그 LG전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맥킨지가 컨설팅을 해줬대요. 그쵸 저 컨설팅사 얘기하려는데 맥킨지라 예, 얘기하시니까 맥킨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니까 네, 사실 그쵸. 거기 그 컨설팅 받고 스마트폰을 늦게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냥 아예 무시한 거죠 스마트폰을. 그쵸.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삼성도 옴니아폰 만들어서 망했잖아요, 사실. 근데 망한 거를 계기로 바로 갤럭시로 바꿔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LG가 좀 그게 아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이세요? 이동 단말
점유율이 1.4%입니다.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 보면 이동 단말 전 세계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네. TV가 17.2예요. TV는 뭐 압도적으로 2위 회사인데 이런 거 보면 이동 단말이 지금 문제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LG전자 주가는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올라가려면 가전이 올해 더 잘 벌든가 네.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이 더 좋은 걸 내주든가 네. 이거 아니고서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주주님들은 제가 뭐 악감정을 가지고 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네, 그 라는 얘기입니다. 관점에서 네. 얘기 드리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세 번째는 또 어떤 거 가져오셨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많이들 에너지.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밸류체인인데 요게 이제 간단히만 적어드린 건데 네. 요게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태양광 이게 보통 세 개예요. 태양광, 풍력, 수소인데 네. 수소는 그래도 수소차까지 좀 나눠봤어요. 일단은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일단 태양광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총도 커요. 7.8조 원 정도 네. 되고 태양광 모듈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이제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네. 미국 주택 시장에서 1등이래요. 주택용 모듈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사업도 많이 하지만 네.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은 기후 협약에도 앞으로 참여하고 네. 미국을 이제는 청정 에너지 국가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트럼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이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 가지만 네. 내년도 그림 그리고 앨런 의장도 그렇고 앨런 의장이 이번에 재무장관에 선임이 됐더라고요. 그분도 탄소세 부과인가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존 캐리 네. 예전에 이제 미국 대사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기후 협약 기후 특사인가요? 네. 그걸로 임명이 됐대요. 네. 그러면 바이든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린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게 너무나 의지가 명백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OCI는 남자의 주식 아시죠? OCI. OCI 정말 이게 60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6만 원 왔으니까 10년 전에 LG 디스플레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 회사들이 돈으로 다. 치고올라.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글로벌 지금 3위긴 한데, 물론 뭐 좋아질 겁니다. 이제 태양광 쓰이니까. 근데 중국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OCI의 경쟁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돋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보다 조금 매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단 폴리실리콘 만드는 3위 업체라고 네. 생각하시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좀 작은데 네. 현대중공업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약간 하나솔루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 모듈. 근데 이 회사는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하니까.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도 하잖아요. 이게 약간 섞여 있어요. 근데 OCI도 화학 섞여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거의 순수하게 태양광만 하니까 아 나는 그냥 태양광 하는 회사만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제일 나아요, 사실은. 태양광 비즈니스 하는 회사. 신성 ENG는 태양전지 장비. 그 태양전지를 만들 때 네. 반도체처럼 장비가 필요해요. 그거 만드는 회사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올해 좀 많이 올랐는데 태양전지 한번 장비 회사를 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 ENG까지 한번. 태양광은 네. 이제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양광은 약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진 않은데 네.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은 제일 떨어진다. 왜냐면은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해요. 뒤에 중국 애들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태양광, 풍력, 수소 중에서는 좀 떨어진다. 네, 왜냐면은 얘네가 못났다가 아니라 네. 뒤에 중국이 너무 막 돈으로 네.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태양광은 생각을 하시고 네. 투자하시면 좋겠고 풍력은 좀 경쟁 강도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사실. 풍력 예, 경쟁 강도가 좀 떨어져.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풍력은 열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 물론 아직까지 원자력 비중이 높지만 네. 정부에서 친환경 회사로 좀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했는데 풍력 예전에 뭐 해상 풍력 단지도 한번 건설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리스크는 원자력 비중이 아직은 높기 때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원자력을 어쨌든 약간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CS 윈드. 아, 저도 압니다. 예, 풍력 들어봤어요. 윈드타워 이렇게 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네. 풍력 발전할 때 그걸 만드는 이제 세계 1등 기업이고 시총 2.2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장기로 관심 가지시고, 아까 LS 실적 말씀드렸죠. 네. 예, 그 기업이고 해상풍력 케이블 만드는 업체니까 눈여겨보시고, 상강 MNT가 원래 후육관이라고, 후육관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관관이 있죠. 관관이 종류가 다양한데 되게 두꺼워요. 그 두꺼운 관을 만드는데 그걸 이용해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있어요. 네. 이게 딱 받쳐주는 거 있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올해 주가 많이 갔어요. 예. 그 유니스는 예전에 그 도시바가 갖고 있던 회사인데 회사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도시바가 지분 매각하면서 네. 도시바는 일본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유니슨한테 뭔가 수주를 주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그랬는데 유니슨이 이제 도시바가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풍력 발전 단지 수주를 줄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동국 SNC는 CS 윈드랑 좀 비슷합니다. 윈드타워. 경쟁력은 조금 떨어져요. CS 윈드보다는 약간. 네. 예, 그래서 시총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세진중공업은 조선 기자재 회사예요. 예. 근데 이런 회사인데 조선 기자재 이제 관련주인데 해상 풍력에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네. 해상 풍력 보시면 네. 그 바다에서 네. 이 풍력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보면 고정식이 있고 이 바다를 떠다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부유식이라고 합니다. 그 부유식 하부체 있죠. 이 조선업체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고정된 것도 있고 바다에서 배처럼 떠다니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회사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유식이고,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풍력 발전단지, 원래 네. 건설회사인데 발전단지 건설하고 굉장히 회사 쌉니다. 그 CS 베어링은 네. 이 CS 윈드랑 똑같죠, 이름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자회사고, 블레이드 있죠, 날개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이라고 있어요. 그걸 제조하는. 그게 기술력이 굉장히 유효한 건데, 그걸 만드는 회사니까 풍력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고,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거대한 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바다에 요새 많이 설치한대요. 바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월등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해요. 그래서 해상 풍력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 좀 더 경쟁력은 있다.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이라고 하면 여기 뭐 LS라든가 상강 MNT, 예. 그다음에 뭐 세진중공. 세진중공. 근데 나머지 이런 거 있죠. 그 CS 윈드도 어차피 다 이런 거는 해상 풍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핫한 수소죠. 예. 수소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수소 연료전지. 네. 연료전지 좀 만드는 회사고, 듀산 퓨어셀은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연료전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종류는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듀산 퓨어셀은 큰 거 있죠. 네. 큰 건물이나 발전소 같은 데 쓰이는 대형 연료전지. 네. 그걸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2.6조 원 정도 가치 받고 있고, SPO셀은 좀 작은 거 있죠. 네.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데 만약에 수소 연료전지 부착한다, 네. 그러면 이제 SPO셀 같은 기업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미코도 약간 비슷하고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연료전지고, 진성 TC는 뭐냐면 원래 굴삭기 회사예요. 굴삭기 그 하부 부품인데 갑자기 저도 몰랐는데 수소 연료전지 부품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수소주로 갑자기 각광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회사도 좀 그런 쪽에 연관은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일진다이아는 수소차에 연료 탱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예요. 그래서 자회사가 그거 만들고 있고, 상하프론테크가 이 수소 연료전지 멤브레인 분리막이라고, 연료전지에 그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해요. 멤브레인 필터로. 근데 이거를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고어텍스라는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상하프론테크가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량화 소재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싼데 월등히 더 좋습니다. 좋은 소재인데, 이거를 만드는 업체는 도레이 첨단 소재 아시죠? 네. 일본에. 알죠. 일본 기업들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드디어 효성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3분기 실적을 봤는데 그 탄소섬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그동안 적자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수소 연료 전지 만들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네. 굉장히 가볍고 높은 고온도 견뎌내야 돼요. 네. 그러려면 탄소 섬유 소재를 반드시 써야 된대요. 이게 앞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가장 핵심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밑에는 이제 충전소. 이쪽은 좀 매력도는 좀 약간 떨어져요. 충전소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업들 좀 중심으로 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주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바람의 방향은 네. 재생 에너지는 몇 년간 바람의 방향은 위로 봅니다. 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종목은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염차장님께서 사실 저번에 2차 전지 밸류체인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밸류체인.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좀 네. 알 수 있는. 근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이 없지만 네. 아까 제가 이제 LG나 아까 뭐였죠? 그 제일제당 한번 설명드릴 때 제가 뭐 보고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뽑아온 네. 거예요. 사업 보고서 보면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가 있거든요. 최근 분기. 네. 거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회사, 우리 회사 뭐합니다 다 나와요. 우리 회사 경쟁력은 어떻고 그렇죠. 우리 회사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써놔요. 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삼강 MNT가 나는 한번 궁금하다. 그럼 분기 보고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딱 클릭하세요. 그래서 출력해서 보세요. 그게 공부예요. 별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보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요즘에 성인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1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책은 가독성을 굉장히 높여놨단 네. 말이에요. 사실 사업 보고서는 그죠, 다 그죠, 그죠. 모르는 단어랑 뭐 가독성이 그렇게 높지 네, 않잖아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김 작가 TV 영상 함께 보시면서 네, 맞습니다. 염 차장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이번에 신간 미스터 네. 마켓 2022의 염 차장님이 이제 내신 5명의 저자가 내셨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 좀 도움 되신 분들은 요 책 꼭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책 관련해서 영상은 제가 또 다음번에 염 차장님과 네. 함께 다시 또 찍어서 책에 관련된 내용을 또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제 이야기는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염 차장님이 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종목 3단 코너죠. 보름에 3개 종목씩 한 달에 딱 6개 종목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의 종목은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탄생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날짜가 11월 27일이죠. 자, 11월 말인데 다음번에는 아마 한 12월 중순쯤에 뵐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조급하실 것 같고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팔까 말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분명히 아직 시장은 끝난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보유한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종목이 단기 매매가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하셨다면 나빠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많이 올라서 팔지 마시고 꼭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가라는 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16% 올랐잖아요. 지수가. 그럼 분명히 또 흔들려요.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흔들렸는데 또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막상 내려오면 안 사요. 무서워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 저도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요즘에 좋은 유튜버 분들이 또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메모 다 해놓으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왔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만큼 돈 벌기 쉬운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좋은 가격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주저하세요. 과감하게 살 때는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 차장님 오늘 11월 27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